소수민족 언어 탐방을 마치고 우리는 남방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방언, 광동어 지역 광저우시에 도착했습니다. 광동성의 성도는 광저우입니다. 광저우시는 중국 남쪽의 관문이며 수륙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춘추시대에는 월나라의 영토였으며 약칭은 월입니다. 우리는 우선 광저우 박물관과 광둥성 박물관에서 광동성의 최대 도시 광저우의 탄생과 광둥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저우 박물관은 명나라 때인 1380년 광저우성의 누각으로 건립된 곳으로 월수공원 안에 있습니다. 태극권 뭐 이런 거. 붉은색의 장중한 느낌을 주는 건물로서 건물 내부에는 중국 고대 도기 등의 출토품에서부터 근대의 민주혁명에 관련된 자료들까지 역사와 문화와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동성 박물관으로 중국의 남방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가지정 1급 박물관입니다. 41,027평방미터의 부지에 컨테이너 형식의 현대적 건물들을 중심으로 광둥 지역의 역사와 자연, 지리, 문화, 예술 등을 총망라한 16만 6천여 점의 전시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은 역사관, 자연관, 예술관, 임시관 등 4구역으로 나뉘는데 청동, 공예품, 그림, 보석, 도자기와 약재, 야생동물, 표본, 광물, 각종 모형 등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광둥에서 출토된 연대별, 테마별 유물 대부분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곳 광둥성에서 고대 중국어의 흔적인 월방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홍콩 영화 속의 배우들이 사용하던 중국어도 바로 월방언, 광동어입니다. 외국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하는 광동어는 사실 중국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일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역 방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오가며 무역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하지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과거 춘추 전국시대에 패망한 월나라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지금까지 당시의 언어를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월어, 월방언 이름으로 부릅니다. 14억 중국인 가운데 약 7천만 명이 사용해오고 있죠. 월방언은 중국이 개방되기 이전 해외에 먼저 진출했던 화교들에 의해 부통화라는 북경식 표준어보다 먼저 중국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언어입니다. 영국인들은 해당 언어를 가리켜 캔토니즈라는 단어로 따로 분류해 지칭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월방언을 사용해온 일부 홍콩 거주민들 사이에선 중국 정부의 표준어 교육 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지역이 중국 대륙에 앞서 해외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었던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방언이 표준어와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치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듯 어학원까지 다녀가며 공부할 정도로 말이죠. 你属于哪个民族？我是属于汉族的，会说广东话。你是怎么学的方言？我是就从小的时候，我父母就说广东话，然后我就在那种环境之下，就跟他们学，听得多，然后就会学了。在日常生活中，你经常用方言吗？
如果你的朋友是就说方言的话，我就会说方言。就在亲戚朋友就经常说方言，然后如果跟北方朋友或者是不会广东话的朋友，我就跟他们说普通话。你什么时候经常用方言？我在家的时候或者回家乡跟我朋友见面的时候，就经常用方言。粤语的汉字，粤语的汉字，粤语的汉字和普通话的汉字是一样的吗？有一些是一样的，但是有一些是不一样的。粤语和普通话当中，你用哪个语言比较多？以前上学的时候就经常用普通话，但是现在用广东话比较多，因为回来广州之后就身边的人也是用广东话比较多，所以就现在用广东话比较多。上学的是什么语言？在学校上课的时候是用的是普通话，什么语言？朋友之间用广东话比较多。你好，粤语是你好，谢谢粤语是唔該晒，对不起，对不起粤语是对唔住。粤语怎么说？1到10是吗？1、2、3、4、5、6、7、8、9、10。谢谢。没事，不客气。你属于哪个民族？我是汉族，你会说方言吗？不会，因为我们这里主要说的是粤语，就是广东话。你是怎么学的方言？因为我就是这里长大的嘛，那从小到大，父母还有朋友都对我说的是广东话嘛，也不用学的，就是跟别人一起说着就会了。在日常生活中，你经常用方言吗？我记得，反正从幼儿园开始嘛，就是你跟朋友、跟家里人、跟亲戚讲话，说的都是粤语来的。就只有上了小学以后，不是幼儿园嘛，就是老师会教，就是普通话是另外教着学的，就是广东话、粤语就是我们等于是第一语言了。你什么时候经常用方言？跟朋友、跟家里人交流的时候用的都是粤语。粤语的汉字和普通话的汉字是一样的吗？其实呢，我们粤语的话没有从学校系统学过的，但是据我所知呢，因为有看那些香港的电视剧啊或者什么嘛，就是写的文字的话，其实还挺不一样的。粤语和普通话之中，你用哪个语言比较多？如果平时工作上的话呢，就跟别人接触的时候呢，用的是普通话比较多。但是如果是跟家人朋友聊天的话，就是用粤语比较多。好像我现在生活的这个小区嘛，基本都是本地人来的，所以平时买菜也好，就是平时吃饭也好，跟服务员什么，基本都也是用粤语的。你在学校学的是什么语言？在学校是学的是普通话。那么在学校朋友之间用什么语言？就是朋友要看他是哪个地方来的。如果大学的话，可能是全国各地的朋友都比较多嘛，那就是统一可能用普通话。但是如果是跟小学或者高中的朋友一起聊天什么的，基本都是用粤语的。就更直接一点，就是对唔住，对唔住。不过呢，我们比起你好，你好，谢谢。两个说法，唔該，多謝，唔該，多謝。数字1到10用1、2、3、4、5、6、7、8、9、10，这个跟韩语很像了，是不是？韩语的是吗？중국어 방언이 가장 풍부하고 복잡한 성의 하나인 광둥은 광둥 방언과 객가 방언, 민 방언으로 고대 중국어의 살아있는 화석을 연구하며 세계 각지에 큰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동성 사람들은 방언을 보호하고 혁신 및 전승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남방 지역, 영남 지역의 우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중국은 홍콩 문제나 소수민족 독립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단순하게 하나의 국가로만 보기에는 그들의 언어와 민족, 문화는 다양하고 만들어진 과정과 역사도 매우 복잡합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지역 간의 충돌과 이동을 거치면서 민족 간의 교류와 간섭을 빈번하게 거쳤습니다. 이러한 민족 간 혹은 문화 간의 충돌과 교류의 흔적은 지금의 중국어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중국어는 다양한 방언과 소수 민족어를 포함하고 다양한 민족 간의 영향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번 여정은 56개의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국에서 다문화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 중국이란 나라가 품고 있는 여러 민족의 언어 문화의 교류와 융합, 변화의 흔적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 많은 민족과 언어 문화를 수용하면서 여러 난관들을 헤쳐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